진짜 대출을 상담하다 보면 요즘은 뭐 가장 자주 듣는 질문, 뭐 고민 이런 것들은 역시 DSR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뭐 DSR이 초과되는데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DSR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R은 현재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이 50%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비은행권은 보험사나 기타 등을 얘기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DSR이 초과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먼저 초과가 되긴 되는데 몇 프로나 초과되는지, 은행에 40%로 규제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초과되는데 41%냐, 50%냐, 60%냐, 몇 프로나 과연 초과되는지 좀 물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초과되는 퍼센티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40% 내지는 뭐 50% 이내로 만들 수 있는지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먼저 DSR이 40에서 50% 사이, 즉 40%를 초과하더라도 비은행권에서 할 수 있는 50% 이내로 들어오는 정도라고 하면 보험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보험사라고 해서 시중은행권보다 담보대출 금리가 특별히 높거나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뭐 더 낮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험사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50% 초과하는 경우가 좀 더 이제 문제가 되죠. 이런 경우는 몇 프로 정도 초과하는지, 실제로 문제가 더 되는 건 5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존의 부채를 얼마나 지워야 내가 50% 미만 또는 40% 미만으로 맞출 수 있는지 상담받은 금융기관 담당자하고 한번 정밀하게 계산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금융기관 기준 따라 소득을 적용해주고 어디까지 적용해주냐 이런 것들은 사실 금융기관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배우자 소득 합산으로 가능한지, 물론 당연히 배우자 소득을 합산했을 때는 배우자의 부채도 따라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하는 게 더 유리한지, 그 다음에 내가 기존에 신용부채가 많아서 이미 DSR이 높게 나온다 뭐 그런 경우라면 아예 나가 아닌 나의 배우자를 채무자로 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가능한지, 이런 등등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상품으로 치면은 DSR에 가장 유리한 조합이 딱 있습니다. 5년 주기 변동형 상품의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DSR 계산에는 가장 유리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주택장금 대출을 3억을 신청한다. 약정 기간은 30년. 현재 수도권은 30년을 초과해서 약정이 안 됩니다. 40년짜리 다 없어졌고요. 627 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를 4%로 받는다면 DSR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세 가지로 제가 구분해 봤는데, 원리금 균등일 때는 34.37%, 원금 균등일 때는 43.63%, 그리고 원금 균등 평균 계산법일 때는 32.03%. 이렇게 보시다시피 원금 균등 평균 계산법일 때가 DSR 수치가 가장 낮게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 원금 균등을 선택하게 되면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 금액이 조금 커지긴 하죠. 원금을 처음부터 많이 갚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이 DSR 수치는요, 스트레스 DSR 수치가 포함된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스트레스 DS 수치를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스트레스, 여기다가 그때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수치를 더해줘서 계산해야 실제 DSR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앞전에 제가 대출 규제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트레스 DSR은 상품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나 탁 찍어서 계산해 넣기는 좀 어렵고요. 가장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DSR의 가장 유리한 조합이라고 말씀드린 5년 주기 변동형 상품 플러스 원금 균등 상환. 그렇게 한다면 바로 여기에다가 4%가 아닌 현재 강화된 스트레스 수치가 3%죠. 그러면 원래 7%로 해야 되나 5년 주기형 변동에는 1.2%만 적용합니다. 그러면 5.2%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2025년 10월 15일 이후 스트레스 3단계 강화까지 된 현재 상황의 수치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좀 어렵죠? 이 부분만 나중에 떼서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계산을 해야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DSR이 초과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들이. 해결 방법도 다양하고요. DSR이 초과되는 이유도 다양하고요. 그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법도 다양하고요. 어쨌든 본인이 DSR이 초과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난 DSR이 초과돼서 이렇게 안 되는구나 라고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금융기관, 다양한 상담사한테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